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의 원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곳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1층에 차량을 댈 공간이 있었습니다. 낯선 차량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은 차창 안에 비치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출차를 요청했는데요. A씨가 1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관리인은 경찰에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인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서울은 특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죠. A씨는 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그냥 차량을 세웠고 관리인과 다툼을 벌였는데요. 관리인이 고소를 하게 되자 검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서면 심리 이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요. 법정에서는 A씨 측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결론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주차장이 건조물을 보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 대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는 판결 선고 당일 항소를 했다는데요. 주차 문제로 이런 법정 다툼까지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제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에 대한 대응 방안이 생기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신고나 고소가 넘쳐나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급심 법원이 이런 고민을 다 안고 판결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양담소에 처음 출연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 저희 둘만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전세 계약은 체결되었죠. 저희는 전셋집에 들어가기 전에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요. 도배 일정을 잡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하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화들짝 놀라더니 반려동물 키우는 걸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단계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체결할 때 고양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저희의 잘못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며 지급받았던 계약금만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집주인과 저의 주장 중 누가 맞는 건가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통계가요? 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12만 9천 가구였습니다. 전체 가구 수가 약 2,092만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15%, 즉 7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 양육을 하고 있는 셈이죠.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연과 같은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연에서 문제된 게 고지 의무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알려야 할 고지 의무, 이 고지 의무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정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라면 그 조건을 미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간습상, 그리고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에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왜 반려동물의 그 동거 여부를 알리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판단한 2심 판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사연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놓고 판례는 세입자에게 그러한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근거로 네. 그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고 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나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라고 고지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집주인은 계약 체결 시에 집에서 2명만 거주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고 이에 대해서 세입자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이러한 질문이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것이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통념상 공동주택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또 터부시되지 않고 또 세입자가 기르고자 한 반려견 3마리 모두 소형견이라는 점을 들어서 세입자에게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례는 오히려 임대인이 이런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판례에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례는 민법 398조 2항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워서 세입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4천만 원에서 좀 감액해가지고 그 30%인 1,200만 원만 인정해줬습니다. 그 근거로 집주인은 해당 계약이 파기된 이후에 다른 세입자와 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판례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거나 그런 다른 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주인에게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또 세입자는 해당 계약이 파기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임차했는데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파기된 계약의 그것과 비슷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파기로 인해 입은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계약이 그 해지된 이후의 사정을 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판결 같은데요. 반려동물 때문에 이렇게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양측 모두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반려동물 양육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내가 집주인인데 반려동물 양육을 금지하고 싶으면 계약할 때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 특약에 위반할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예를 들어 반려동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의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특약을 위반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시는 거죠. 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까요? 예, 판례가 세입자에게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아무 말 없이 반려동물을 양육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난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걸 알게 됐을 때 또 이번에 사연처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임대차라는 게 결국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묵비했다는 점에 대해 집주인이 감정이 상해져 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유지수선이나 계약기간 연장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집주인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이게 좀 반려동물 이런 거는 집의 컨디션 유지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미리 고지하고 또 집주인하고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 주신 분이 그 질문 주신 부분이 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다는 걸 반드시 고지해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말씀 주신 판결에 의하면 아니다. 네. 예, 아니다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손해배상액을 그 정할 때 있어서는 사연 주신 분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무조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주시고 이제 소개해 주신 판례 근거로 해서 두 분이 좀 현명하게 협의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